안녕하세요, 바보타로의 케일럽입니다. 자, 오늘도 새로운 리딩을 하기 위해 타로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큰 애몽이 그리고 작은 애몽이도 리딩에 함께 해줄 거예요. 댓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슈퍼땡스를 통해 그리고 후원 계좌를 통해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시리즈의 마지막입니다. 10월 한 달간 나에게 다가올 새로운 인연 리딩입니다. 자, 여러분 앞에 다가올 새로운 인연 매달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만큼은 꼭 나타나길 기원하며 타로 카드로 여러분들의 새로운 인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또 이렇게 세 가지 물건 준비했어요. 첫 번째 믹서기, 두 번째 기린, 세 번째 초밥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이템을 선택하실 수 있게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눈을 사로잡는 아이템으로 이동해서 리딩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에게 다가올 새로운 인연 첫 번째 믹서기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인연 어떤 분인지 이제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분의 프로필이라고 할까요? 성향을 좀 체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물고기 자리 카드가 나왔습니다. Honor Your Feeling 카드예요. 자, 물고기 자리 카드가 나왔습니다. 4분의 1 달이고요. 4분의 1이라는 말은 이제 물고기 자리가 시작될 때의 달이기 때문에 물고기 자리적인 성향도 있겠지만 물병 자리의 마지막 단계와 겹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병 자리적인 특성도 갖고 계신 분일 수도 있습니다. 물병 자리는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는 분들이죠. 세상 자체가 평화롭고 아름답고 이러길 바라는 분들이에요. 착한 분들이죠. 일단은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물고기 자리가요, 12별자리의 가장 마지막 별자리잖아요. 그래서 양자리, 황소자리, 쌍둥이 자리, 개자리부터 쭉 이렇게 12개 중에 한 11개를 오는 동안에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은 그 에너지를 마지막에 다 받아들이고 그걸 털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생각도 많고 감정적인 기복도 많고 아무튼 복잡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전에 순정만화나 이런 거 보면은 저 선배의 마음을 갖고 싶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선배는 말이 별로 없는 거예요. 뭔가 되게 외로워 보이는데 고독한데 자신이 그걸 즐기면서 있는데 되게 멋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은 물고기 자리라는 분들을 말씀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인 거예요. 양자리나 쌍둥이 자리나 황소 자리나 이런 별자리들은 특성들이 딱 있는데 물고기 자리는 솔직히 이게 여러분들 들으시면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내가 뭐 하고 있지라는 게 키워드예요. 그래서 사랑을 하는 중간에도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지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이분들이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 소식이 끊어지거나 어느 순간 이별을 통보하거나 그런 행위들을 가끔 하시는 분들이 이분들입니다. 이제 보통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물고기 자리 여러분들을 이제 나르시스트라고 얘기를 하죠. 나는 이용당했네, 사랑에. 그런 건데 어떤 그 단계가 딱 있잖아요. 그 단계에서 상당히 이렇게 나가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좀 있어요. 물고기라는 것 자체가 이제 물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수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인가 구속되어 있는 것도 상당히 싫어하시는 분들이고, 하지만 어떤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는 것이 반드시 또 필요하신 분들이에요. 아무튼 honor your feelings, 너의 감정을 영광스럽게 하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제가 지금 이때까지 했던 말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감정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속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야 진짜 쟤? 이러는 것 때문에 이분들이 의기소침하고 있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를 떠나서 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난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해서 어느 순간 갑자기 여행을 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일 텐데, 그럼 이상하게 보잖아요, 사람들이. 하지만 그것 역시도 너가 갖고 있는 섬세함 중에 하나야. 그 감정 자체를 고지곧대로 다
너의 것으로 만들어 라는 거죠. 고지고대로. 뭔가 표현이 이상했어요. 이걸 이제 관계로 본다면 이 말이 뭐냐면, 너가 지금 느끼고 있는 그 감정 자체를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감정이 움직여지는 대로 하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연을 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봤을 때 느껴지는 어떤 감정들을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바보타로를 처음 오신 분들도 있죠. 바보타로의 새로운 인연 리딩을 하면은 85% 정도는 과거의 사람이 돌아온다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리딩도 그럴 수 있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자, 문장을 열겠습니다. Sanctuary 카드가 나오네요. Sanctuary 카드입니다. 자, 이 Sanctuary가 뭐냐면요, 치유하는 곳이에요. 영혼의 상처를 받았다면 신성한 곳에 가서 깨끗한 물에 이렇게 목욕을 하고 향을 피우고 뭐 이러는 거 있잖아요.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게 보호되는 공간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떤 여성분이요, 책을 보고 있죠. 그리고 옆에는 고양이가 있어요. 정말 평화로워요. 너무 편안하게 자신의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뒤에 보면 또 물이 있어요. 물이 의미하는 건 감정이고요. 그 물 뒤로는 산이 보이죠. 어떤 난관과 이런 것들은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 에너지가 뭐냐? 물고기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자리는 설명드릴 수 없어요. 이 별자리는 뭐다. 그런 거라는 거죠. 아무튼 힐링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 자체는. 그래서 어떤 상처가 지금 현재 있으신 분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에는 이분이 어디인가 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뭐 바다가 보이는 펜션 뭐 이런 거에 한 달 살기 뭐 이런 걸 하시고 계실 수도 있는 거고, 거기서 이런 힐링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만약에 평범하게 생활을 하고 있다면 본인은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방해받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에너지예요. 자, 에너지를 좀 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네 번째 샤크라 아크엔젤 라파엘의 카드가 있고요. 자, 한 장 더 열겠습니다. 다 샤크라 카드들이 나오네요. 여섯 번째 샤크라 아크엔젤 메타트론도 있고요. 자, 이런 에너지는 제가 말로 표현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매지션 앤 미러입니다. 마지막에는요. 자, 이렇게 카드가 나와 있는데요. 일단 오늘은 샤크라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요가 학원 다니시는 분들은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여러 개의 샤크라가 있어요. 기가 모이는 곳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에너지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가 모이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 에너지가 흘러가야 되는데 막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가 막혀 있거나 뭐 혈이 막혀 있거나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블락킹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건데, 지금 샤크라가 두 개가 나왔는데, 하나는 미간 샤크라라고 하는데 제 3의 눈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네 번째 샤크라는 심장 쪽에 있는 샤크라예요. 솔직히 이 샤크라가 사랑과 관련된 샤크라고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매지션의 미러가 있죠. 뒤에 거울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매지션으로 추정되는, 마술사로 추정되는 이분이 이렇게 손에서 불꽃을 내고 있어요. 과거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거울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투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랑에서 상처를 받았다면 그 상처를 받은 자신을 본다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상처를 받으면 죽일 놈, 없앨 놈, 갈아마셔도 시원치 않을 놈,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거울을 보면서 당시에 있었던 나의 모습을 내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얼마나 슬펐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말을 했었는지, 그리고 내가 했던 행동들 중에서 잘못한 건 없었는지, 그리고 상대편이라는 사람이 나에게 했던 행동들에서 내가 용인하지 말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다면 그걸 왜 해줬는지부터 시작해서 이제 모든 것들을 보는 거죠. 근데 이제 매지션은 무엇인가 털고 새롭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 카드는 균형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균형이라는 게 안 좋았던 에너지를 털고 새로운 것을 하겠다라는 것이 반대되는 의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앙에 서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사랑을 좀
맞이해보자라는 각오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에너지가 스물스물 들어오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사랑의 상처를 받은 샤크라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샤크라가 지금 막혀 있어요. 블락킹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힐링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너의 느낌을 존중해줘라 라는 말인 거잖아요. 즉 어떤 일을 겪었을 때 본인이 너무 수치스럽거나 너무 모멸감이 느껴지거나 혹은 분노가 있거나 뭐든 간에 그것 자체도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이분의 현재 상태를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그 사람은 뭐 이런 머리 색깔에 이런 얼굴에 뭐 이런 직장을 다니고 뭐 이런 걸 말해줬으면 좋겠죠. 그런 게 하나라도 나왔으면 제가 말을 할 텐데 이거 전부 다요. 뭐냐면 상당히 영적인 에너지예요. 그래서 이분은 실제로 평범하게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면은 이렇다라는 거죠. 전반적으로 그냥 좀 쉽게 표현을 해보자면 사랑의 상처가 있는 분 같고요. 평범하게 살고 있다 하더라도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책을 본다든지 넷플릭스를 한다든지 카톡 같은 것도 잘 안 할 것 같고요. 그냥 이전에 있었던 아픔들에서 뭔가 이렇게 털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털어내는 방법을 이분은 시간을 보내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혼자서 뭐 자신의 어떤 일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생슈어리 같은 경우는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분에게 와서 노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분은 철저하게 막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얘가 제일 수상합니다. 미간 차크라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여진다라는 것이고 어떤 생각 자체가 들어왔다는 것이고 나의 직감도 맞고 뭐 이런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젠 털고 나가야겠다가 있는데 지금 새로운 인연이라고 본다면 여러분들을 아직 만나지 않은 분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을 만났다면 여러분들을 보고 내가 어떤 힐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결과론적으로는 뭐냐면 이분이 무엇인가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 이전의 경험에서 아픔이 됐든 뭐가 됐든 그 안에서 사랑이라는 거 자체에 대해서 또 하나 배운 거예요. 그거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지금 타로를 열어봅시다. 타로를 열어보면 좀 알겠죠. 한 장씩 가볼게요. 7개의 컵에 정방향이 있어요. 자, 이렇게 컵 정방향 퀸 오브 컵스의 정방향이에요. 그렇군요. 10개의 지팡이 역방향이에요. 10개의 컵에 역방향이에요. 자, 언더라인 보겠습니다. 언더라인은 킹 오브 펜타클스의 역방향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타로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그 상대편 지수라고 할까요? 이분의 점수는 저는 이제 여러분들의 편이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는 분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뭐 이분이 뭐 바람을 피운다 뭐 이런 걸 한다. 솔직히 바람이지는 않지만 이분과 함께 뭔가를 하면은 상당히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어려워질 수는 있어요. 뭐라 그럴까요? 이게 너무 물고기 자리예요. 즉 이분의 마음은 너무 복잡하고 너무 상처가 아주 깊어요. 아주 깊은 상태예요. 자, 타로가 좀 재밌는 그림들을 막 그려놨죠. 아래 위로 그림들을 그려놨는데 이게 역방향과 정방향을 함께 한 면에다 그려놓은 덱이거든요. 그래서 위쪽에 나온 것들을 이제 보고 읽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상황들도 같이 보는 그런 건데 타로 카드도 그 카드 한 장에 의미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작가는 어떤 특정한 의미를 좀 많이 부여해서 이렇게 일러스트를 했어요. 그래서 그림에서 많은 힌트를 좀 얻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10번 카드 2장이 있는데요. 10번 카드가 역방향이 되면 힘들든 좋든 그 관계나 어떤 상황이요 안 끝나는 겁니다. 힘들면 뭔가가 끝나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 안 끝나는 거예요. 계속 뭔가가 이렇게 지속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 상당히 힘들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왕이 있고 여기에 왕이 있어요. 왕은 뒤집어져 있고 이분의 부인으로 추정되는 이 여왕님은 컵을 들고 있어요. 여전히 그 사랑은 변함이 없이 갖고 있다라는 거죠. 솔직히 퀸 오브 컵스는
퀸 오브 원즈랑 다릅니다. 만약에 퀸 오브 원즈가 나왔다면 나 너 좋아했어 뭐 어쩌라고, 하지만 이렇게 끝난 거잖아. 난 털고 가겠어, 이런 건데, 퀸 오브 컵스는 뭐냐면 이별은 됐지만 아직까지 그 사람이 너무 그립고 나는 그냥 그저 저 밖에 파도 치고 있는 바다만을 바라봐, 이런 게 퀸 오브 컵스예요. 차이가 좀 있죠. 아무튼 좀 더 감정적으로 여린 분이에요, 퀸 오브 컵스는. 그리고 여왕들은 뭔가 손에 꼭 하나를 쥐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쥐고 있는 건 컵이에요. 컵은 사랑이죠. 그러니까 그리워한다는 것조차도 이 컵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워하는 거죠. 자, 10개의 컵은요, 궁극적인 행복이죠. 그런데 이 컵이 깨져 있어요. 심지어 안에 물도 없고요. 꽃들도 다 시들었어요. 정말 단순하게 표현하면 불행인데요. 이 불행이 나는 행복한 일이 와도 행복을 느낄 수 없을 거야의 불행이에요. 그러니까 막 뭔가가 진짜 막 너무 막 뭐 로또가 막 되고 이렇다 하더라도 로또가 됐네, 돈이 이제 많이 있구나 나는, 그러면 뭐 그렇게 힘들게 안 살아도 되겠네, 이런 느낌이에요. 옆에 보면 10개 지팡이 있죠. 10개 지팡이가요, 이게 정방향이거든요. 이게 힘들다예요. 정말 힘들다예요. 그냥 단순하게 일로 본다면 일 자체가 너무 힘든 거죠. 그리고 일단은 10번 카드의 정방향이기 때문에 얘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 힘든 게. 그런데 자, 이게 뒤집어졌어요. 이걸 들고 가다가 넘어졌어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계속 노력했지만 계속 넘어지면서 나무들이 쓰러지고 있는 거죠. 제가 느껴지기에는 이 깨진 컵, 즉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뭔가 나가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진짜 단순하게 본다면 일 자체가 너무 힘든 것도 있고, 뭐 가족의 상황이 힘든 것일 수도 있고, 뭐가 됐든 아무튼 힘들어요. 그것들을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뭐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뭐 이런 카드가 나왔다면 제가 좀 다르게 어떻게 보겠는데, 첫 번째로 나온 카드가 7개의 컵입니다. 얘도 컵이죠. 자, 7개의 컵은 뭐냐? 컵이 7개가 있다란 말이고요. 그 7개의 컵 안에 물들이 다 다른 맛이라는 거예요. 즉, 나는 무슨 컵에 있는 어떤 음료를 마셔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의미는 혼란입니다. 제가 이렇게 컵수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게 뭐, 그래, 맞아요. 그 사람 이 컵도 뭐 마셔보고 저 컵도 마셔보고 뭐 그랬어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기는 하나 지금 이 사람은 자고 있죠. 지금 이 안에서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뭘로 보여지냐면 너무 힘들어요. 나가려고 노력을 해본 거예요. 자, 그래서 지쳐서 자고 있는 것 같은데 자면서도 생각하는 거예요. 이 힘든 것들을 내가 어떻게 이겨낼까? 저는 이 7개 컵이 뭘로 보이냐면은 이분이 어떤 관계 하나가 끝나고요, 정말 상처를 받고 여러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해보려고도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도 그 컵이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친 것 같아요. 7개 컵에 지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7개 컵이 갖고 있는 가장 핵심은 뭐냐면, 컵이 7개나 있는데 그 중에 내가 하나도 고를 수 없다면 그건 너의 문제야. 즉, 바꿔 말해서 너는 네가 원하는 걸 몰라 라는 겁니다. 이 분은 사랑을 받고 싶고 사랑을 하고 싶고 한데 그 사랑 안에 들어가면 그 사랑 안에서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 안에서 충분히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막상 들어와서 해보니 뭔가 한 부분이 비어있는 것 같아. 이제 그렇게 되면은 바람을 필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죠. 아무튼 지금 여기에 왕이라는 사람이 뒤집어져 있는데, 왕이 원주도 있고 칼도 있잖아요. 그런데 동전왕이 나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있어서 이 사람은 더 이상 여지를 주지 않겠구나예요. 자, 만약에 이게 킹 오브 컵스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뭔가 감정적으로 남아있을 거야. 그리고 우리는 조금 더 노력하면 그 감정이 다시 뭐가 될 거야. 뭐 이런 건데, 동전이 나왔다면 이건 이성적으로 판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리 뭐 컵을 들고 있고 그리워하고 한다 하더라도 지금 상황 자체는 이성적으로 봤을 때 뭔가 다시 되돌아갈 수는 없어. 예요. 자, 이걸 거꾸로도 볼 수 있어요. 리버스로 해서 보면은 이분 자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그리워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누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너무 힘들다도 가능해요.
그런데 답이 없는 거죠. 뭔가 이거를 털고 나가려고 노력했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자, 위의 것들과 함께 해보면 뭐냐면 이 사람이 그냥 뭐 평범하게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삶에서 자신의 상처 그리고 사랑을 했었던 그 순간들 이런 것들을 다 기억하면서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안에서도 나가려고 노력은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겁니다. 매지션의 미러예요. 과거에 있는 것들을 자신을 보면서 슬픔도 있고 분노도 있고 하지만 그것들도 다 수용하면서 이것도 내가 했던 행동이잖아. 나의 모습인 거잖아. 받아들이자 하고 다시 또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넘어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 스토리가 나오거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분은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 복잡한 분이에요. 자, 그러면은 좀 중요한 카드를 꺼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는 새로운 인연인 거잖아요. 그죠? 이분이 여러분을 봤을 때 어떤 감정을 느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믹 릴레이션십이 있군요. 그렇군요. 칼믹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보면은 카르마적인 관계였다. 보트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쯤에 말씀드렸죠. 새로운 인연을 하면은 과거와 관련된 분이 나온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분일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요. 자, 그런데요. 카르마죠. 카르마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번 생에 겪었어야 될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전생에 여러분들을 이분이 너무 괴롭힌 거예요. 동네 친구였는데 맨날 돌 던지고 짝대기로 막 때리고 막 그랬던 분인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이번 생에 태어나서 어떤 일을 겪은 거죠. 그런데 일단 여러분을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카르마입니다. 뭐든 간에. 자, 그랬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 카르마를 어떻게 봐야 되냐? 여러분을 사귀었는데 이분이 7개 컵을 한 거죠. 이 사랑 안에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겠어 부터 시작해서 뭐 별의 그런 걸 한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떠났어요. 다른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과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카르마예요. 이분이 겪어야 될 카르마예요. 여러분에게 짝대기를 때려서 하게 된 카르마죠. 그럴 수 있어요. 자, 또 한 가지는 뭐냐? 이분이 여러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데 그 관계를 해야 됐었나 봐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한테 전생에 짝대기를 때린 거죠. 그래서 A라는 사람한테 상처받은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의 업보라는 거예요. 이번 생에서 이렇게 힘든 에너지로 계속 생각에 빠져있고 사랑은 무엇일까 찾아야 되는 그 상황에 놓여진 게 이분이 이번 생에 갚아야 될 무엇일까라는 의미예요. 자, 그런데 제가 왜 여러분들을 과거의 사람으로 보냐면 보트가 있어서 그래요. 돌아온다라는 거잖아요. 배가 갔어요. 그런데 떠내려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러 오신 분들이라면 여러분이 상처를 받았을 확률이 상당히 높잖아요.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카드로서는 이 상대편도 상당히 상처가 됐어요. 상처가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타로를 몰라도 어떻게 이게 상처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보트를 다시 꺼냈다면 여러분에게로 계속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얘네들이 뭐냐? 난 답이 없어. 여러분밖에 없어라고 해서 돌아온다라는 것도 가능하지만 새롭게 본다면 이 분이 이 일을 겪었어야 됐다라는 겁니다.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자, 두 분 어떻게 될지 봅시다. 그걸 보면 알 수가 있겠죠. 카르마였다. 카르마. 갚았어야 될 무엇인가였다. 그런데 매지션 더 미러가 있다면 일단 과거를요 수용했고 그리고 매지션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 말인즉슨 이 카르마가 끝난 거예요. 돈을 대출 받았어요. 다 상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카르마가 없는 거죠. 제가 아주 강력하게 느껴지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보트는 떠나가다거든요. 이분이 겪었던 이것들은요
여러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랑 겪은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정말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이분은 연락이 끊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연락이 온다면 여러분들도 왜 갑자기?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분의 사랑이 뭐냐? 어떤 에너지를 갖고 있냐? 보겠습니다. 리킨더 카드가 나와요. 여러분, 제가 뭘 했어요? 새로운 인연 하면 이런 게 나온다고 했죠. 리킨더, 다시 불을 밝혀라. An old flame returns. 오래된 불꽃이 돌아온다. 돌아온답니다. 오래된 불꽃이 돌아온대요. 이분은 여러분을 떠나고 카르마를 하나 겪었나 봐요. 여러분에게 오는 건데 속도가 느려요. 보트는 천천히 오는 거죠. 올드 플레임, 얼마 전에 끝난 플레임 아니에요. 이건 못해도 5년은 지난 겁니다. 즉 이분이 어떤 상황을 겪고요, 거기서 혼란이 있고요, 뭐 기타 등등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에게 오는 건데 이게 사랑으로 오는 거예요. 맞아요. 맞는데 여러분들은 입장 다를 수 있죠. 열어봅시다. 오, courtship. 그래요, courtship. 오, 잘못된 사람. 잘못된 사람. 오, 도둑놈까지 나왔어요. 그래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보는 것은 10월에 나에게 다가올 새로운 인연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은 10월에 있을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1월을 다시 봅시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냅두고. 이 분이요, 돌아오는 거 맞습니다. 거의 100% 돌아온다라고 해놨잖아요. 돌아온다고 했잖아요. 리턴이 있잖아요. 돌아오는 건데, 만약에 이분이 실제적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분의 에너지가 여러분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잊고 있는 4, 5년 전에 어떤 분의 에너지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여러분이 갑자기 그분이 그리워하게 되거나 그분이 궁금하게 되거나 뭐가 되든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분이 어떤 분이었냐, 여러분에게 뭔지를 정확하게 이 카드들이 보여줬어요. 잘못된 사람이죠.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콜트십으로 온대요. 여러분에게 데이트를 하러 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데이트입니다. 알아가 보자라는 거고요. 그 안에서 조심성이 있는 거예요. 함부로 할 수 없고 재밌게 무언가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관계는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 죽어있던 불꽃, 성냥에 불꽃이 이만큼 남아있었는데 그걸 바람을 후 불면 이제 확 타오르잖아요. 거의 꺼져가는 게 4, 5년 됐는데 갑자기 바람을 넣어서 그 불꽃이 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돌아오는 건데, 제가 추측하는 것은 이분이 너무 힘든데 여러분에게 위안이 됐든 여러분이 생각이 났든 아니면은 뭐 우주의 에너지가 여러분 걸 보내줘서 이분이 갑자기 여러분이 생각이 나서 여러분에게 오는, 뭘 하든 여러분에게 오는 건 맞습니다. 식사를 하든 커피를 마시든 뭘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두 개는 솔직히 의미가 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안 좋다라는 건 알겠어요. 띠프는요, 도둑놈이 집안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고요. 뭐 요즘엔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하던데, 뭐 게임도 하고 물건 훔치고 나서 뭐 라면도 끓여 먹고 뭐 넷플릭스도 보고 가고 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도둑놈은 일단 물건 훔치면 나가야 되죠. 어디론가 나가려고 하는 에너지예요. 즉 여러분에게 오고자 하는 건요, 나가고자 하는 거예요. 나가고자 하는 게 뭐냐? 이 에너지죠. 지금 밑에 있는 얘네들. 여기를 나가고 싶으니까 여러분에게 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불꽃이 점화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일단 이분은 잘못된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는. 그리고 정말 액면가로 본다면 여러분에게 오는 이유는 여러분에게서 받는 사랑을 다시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여러분들과의 과거가 뭐였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뭔가를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가져가려고 오는 거예요. 도둑은 가져가는 거잖아요. 좀 좋게 말해보자면 콜트십을 하는 이유는 잘못된 사람이 있었어요. 잘못된 사람은 이분이 뭔가를 겪었는데 그 겪었던 당사자였던 A라는 사람이겠죠. 그 사람이 잘못된 건데, 잘못된 사람은 뒤에 보면은 남자가 이렇게 가면 쓰고 있고
이분도 표정이 좀 야리꾸리하죠. 유추해본다면 A라는 사람이 바람을 폈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말이에요. 자, 그 사람 때문에 이분이 이렇게 상처를 받은 건데 거기서 나가고 싶어서 여러분에게 온다. 또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에너지에서 빠져나가고 싶기 때문에 온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상당히 중요한 카드를 꺼내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꺼내보면 알겠죠. 일단 리킨들이 나왔으니까 진짜 오래전에 연락이 끊어졌던 분일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이 이분을 생각할 땐 등에 비수를 꽂은 놈이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일단은 등에 비수를 꽂다 나왔어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등에 비수를 꽂았나봐요. 여러분들이 이분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힐링 하트가 떠오른답니다. 여러분도 이분에게 상처를 상당히 받았다는 거죠. 이 힐링 하트는 지금 이 여성분이 하트를 바늘로 꼬매고 있죠. 여러분은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았나 봐요. 아직까지도. 그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분은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끝났어요. 단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이 바뀐 거예요. 어떤 일을 겪고 나서 여러분이 줬던 사랑과 다른 사람이 줬던 사랑을 해봤을 때 이분도 뭔가 느끼잖아요. 그래서 보트를 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분에게 등에 비수를 꽂힘을 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 바늘로 꼬맸든 뭘 했든 힐링을 하고 있는 단계예요. 아직까지 이분을 생각할 때는 상처예요. 상처.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온 게 맞네요. 오라클 올립시다. 어떤 답을 해줄까요? 오라클 볼게요. Be assertive 카드가 나옵니다. 적극적이 되어라 라고 하는데 이 상황이 어떻게 적극적이 되죠?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제가 느껴지는 부분은 뭐냐면 이분이 돌아온다라고 카드가 일단 꺼내줬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올 건데 스텝 인 더 백을 받았다면 여러분이 수동적으로 이분에게 끌려갔을 수 있어요. 그 관계를.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야 오랜만이다 야. 나 연락 없어가지고 죽었는 줄 알았잖아요. 참나. 조의금 보내려고 했는데 주소를 몰라가지고 말이지. 뭐가 됐든 아무튼 뭔가 이렇게 끌려다니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 장을 더 꺼낼게요. 불이 나오네요. 이 카드를 액면가로 본다면 지금 이분이 너무 힘들잖아요. 심리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져라는 말이에요. 천사가 말한 건. 물론 힘들겠지만 이분이 도둑놈으로 오고 잘못된 사람으로 왔지만 여러분에게는 그렇게 된 거잖아. 지금 스텝 인 더 백을 꺼냈으면. 그러면 당연히 네 아픈 건 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도 되지만 여러분들의 넓은 마음으로 뭔가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더 열어볼게요. Look for sign이 있네요. 오는 거 고지고대로 보지는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천사들의 조언을 봅시다. 문장을 열어볼게요. daughter가 나옵니다. 딸이 나오네요. 좀 뜬금없어요. The answer to your question involves your daughter.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당신의 딸과 관련이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이? 이게 뭐지? 이거 이제 고르신 분들도 참 여러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딸이 있다면 두 분이 결혼을 해서 딸이 있었단 말인 거잖아요. 그쵸? 그런 분도 있겠죠. 아무튼 어떤 궁금함을 가지게 된다면 너 왜 지금 나타났어? 뭐 하는 거니 지금? 라고 한다면 그것은 답이 딸이래요. 그러면 이제 이분이 딸이 너무 그립거나 해서 이제 오는 거다라고도 볼 수는 있겠네요. 뭐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카드를 문장 열어볼게요. 일단 10월 안에는 돌아올 것 같은 아주 강렬한 느낌이 있는데 캐프리콘 카드가 나와요. 염소자리고요. 염소자리는 솔직히 12월 말이죠. 거의 신년 때 걸쳐서 있는 건데 숫자는 10입니다. 10월 전체에 어떤 일이다 라고도 볼 수 있고 10월 10일일 수도 있다 또 가능하겠죠. 10달 뒤나 혹은 10주 뒤인데 10주 뒤면은
12월 초쯤이 되는데 아무튼 조금 더 지나면은 캐프리콘이 되기는 해요. 염소 자리와 관련이 있다. 딸은 왜 나왔는지 여러분 진짜 하나가 휙 떨어졌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 남녀가 눈을 감고 있어요. 이게 마지막 카드인데 읽어보겠습니다. 하하, 이런 걸 또 꺼내나요? Playfulness 카드가 나옵니다. Laughter is best therapy. 웃음은 최고의 치료제다. 치료법이다. Have some fun together and remember, love is the greatest healer. 그렇군요. 같이 재밌게 좀 즐겨. 재밌게 놀아. 그리고 기억해. 사랑이 최고의 힐러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의미심장한 카드라서. 왜냐면요, 여러분이 꺼낸 카드가 힐링 하트거든요. 여러분이 힐링이 안 되나 봐요. 꼬매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직도 꼬매고 있는 거죠, 이분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도 이것저것 해봤을 거 아니에요. 이 분이 오는 게 여러분에게 힐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끌고 나가고 이분도 힘든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 좀 들어주고 어느 정도의 선을 지켜가면서 재밌게 그냥 놀래요. 그냥 신전 떡볶이도 먹고 돈가스 클럽도 가고 하나같이 먹는 것들이 다 이게 분식이에요. 그죠. 롯데리아도 가고 그런 걸 좀 하다가 여러분들의 실속 차리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이 사람과 여러분이 사랑에 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처 준 사람이기도 하고 단 이 사람이 와야지 여러분이 힐링이 되나 봐요. 여러분들이 묻고 싶었던 질문, 너 그때 왜 그랬니?부터 시작해서 세월이 지나고 다시 만나게 됐을 때 여러분도 이분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나 이런 게 다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많은 생각을 했을 것이고 기본 베이스로 가져가는 건 너는 믿을 수 없는 사람 이하인 거잖아요. 그러면 힘든 에너지를 나가기 위해서 같이 노는 거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라는 말이에요. 그걸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웃음은 최고의 치료제니까 그냥 웃고 재밌게 즐기시되 사인은 봐야 된다라는 거죠. 너 또 그럴지도 몰라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사람 관계가 어렵습니다. 뭔가 정답이 없어요. 저는 솔직히 무슨 소리예요? 등에 빗을 꽂았으면 그런 애들은 싹둑 잘라내야 되는 게 맞아요 라고 보통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분과 좀 놀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플러스 딸이 있다면 그러면 상황이 또 달라질 수 있겠죠.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게 믹서기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나에게 다가올 새로운 인연 두 번째, 기린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린을 선택하신 여러분들 앞에 다가올 새로운 인연 어떤 분이 될지 이제 심층 프로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카드 열고 스타트 할게요. 뉴문인 Sagittarius 카드가 나옵니다. Focus on the positive 카드예요. 자, 사수자리 카드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뉴문이죠. 신월이기 때문에 사수자리로 추정되는 이 분이 무엇인가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리딩이 일단 새로운 인연이기 때문에 이분이 뭔가를 상당히 시도하려고 하는 뭔가가 있을 것 같습니다. Focus on the positive. 뭔가 긍정적인 것에 집중하라라는 말인데 이 사수자리 분들이 하나에서 10까지요. 화살입니다. 그러니까 사수자리죠. 집중을 해요.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일, 내가 원하는 목표, 내가 원하고자 하는 자격증, 뭐가 됐든 타겟이 생기면 잠도 안 잡니다. 이분들은.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 세지테리어스죠. 그런데 그 단점 중에 하나라면 뭔가를 이제 얻게 되잖아요. 그 집중을 해서 얻게 되면은 그 목표가 또 바뀌는 게 조금 문제이긴 합니다. 아무튼 이 분이요. 뭔가를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좀 시큰둥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 파즈리브가 나와서 그래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시도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좀 시큰둥해서 뭔가 부정적이지 않을까, 이 결과가. 그런 건데 그러지 마라. 긍정적으로 하고 그리고 거기에 집중을 하라라고 하니 아마 이분은 조금 더 여러분에게 열심히 할 그런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자, 카드를 열기 전에 오늘 바보타로 처음 오신 분들도 있죠. 바보타로는 새로운 인연을 하면은 과거의 사람이 돌아온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이 된다. 이런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놀라실 수도 있어요. 자,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라비린스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미로입니다. 사수자리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힘들 수 있는 에너지기는 해요. 사수자리 여러분들은 집중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집중을 할 때 그 집중을 해야 되는 그 계획 같은 것들이 눈에 좀 보여져야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인데, 미로는 들어가 버리면 길을 잃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방향 자체도 모르게 되고 막 방향 감각도 잃게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요렇게만 놓고 본다면 지금 이분이 뭔 것 같냐면 여러분들에게 긍정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이분이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 분이 아닐까라는 그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하면 전혀 경험이 없는 어떤 곳으로 들어가려고 하나 봐요. 그러니까 뭔가 안 좋은 게 있을 거야 라고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이제 긍정적으로 남아있어라 라는 말인 것처럼도 들리거든요. 지금 제가 꺼내고 있는 건 이제 이분의 현재 상태를 꺼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진짜로 여러분들과 관련 없이 이게 일과 관련돼서 무엇인가를 말해주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여러분들하고 관계를 본다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좀 얻기 힘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또 하시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도 들긴 듭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방향을 모르는데 화살을 쏘면은 목표물에 안 맞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힘들 텐데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에너지 카드를 올려보겠습니다. 자, 이걸 올리면 뭔가가 좀 더 나오겠죠. 한 장씩 가볼게요. 오늘 샤크라 카드들이 많이 나오네요. 목구멍 샤크라가 나왔습니다. 5번째 샤크라가 있고요. 자, 하나 더 꺼낼게요. 워킹 어웨이가 있다고요? 야, 이게 또 이렇게 되나요? 자, 하나 보겠습니다. 또 월드가 있습니다. 그래요. 자, 이렇게만 딱 나온 걸 같고요. 제가 사랑을 배제하고 한 가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분이 어떤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아니면 자신의 일을 하던가 뭐든 급여도 많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일에 불만이 있냐?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좀 좁다고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회사든 뭐든. 그래서 그곳을 지금 나가려고 하는데요. 일단 나가려고 하는 것에 대한 이유가 정확하게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나 하기 싫어, 그냥 쉴래, 뭐 이런 게 아니라 나는 무엇인가를 하고 싶었는데 그걸 말하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일단 첫 번째로 나온 이 목구멍 샤크라가요, 진실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재 있는 상황이라는 것 자체에서도 뭔가 내가 팩폭을 날릴 만한 어떤 것은 있다라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뭐 불만이 있든지 뭐든지 간에 아무튼 거기를 떠나려고 하는 거고요. 이유는 뭐냐? 월드가 되기 위해서인 겁니다. 일단 월드는 인터넷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인터넷 사업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혹은 확장이 된다라는 의미를 가장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싶어서 나가는 거죠. 자, 확장이 된다라는 것은 이분에게서는 미로예요. 일단 안정적인 곳에 있었던 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워킹어웨이 때문이에요. 자, 여기 보면 어떤 여성분이요, 정말 비단 옷 같은 거 입고, 그 다음에 이 문도요, 금문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그 쇠문이 아니에요. 심지어 폴리싱까지 해놨죠. 약간 좀 반짝반짝하게. 그런데 여기를 나가는 거예요. 떠나다 카드죠. 그런데 나가면서도 돌아보는 거예요. 즉, 이 아내의 상황이 나쁘지 않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기를 나가겠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나가려고 하면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유가 있었대요. 그 목구멍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건 뭐냐 해서 봤더니 월드인 거예요. 여기에 있었던 나의 좋은 것들을 내가 다 정리하고, 그러니까 뭐 내가 누리고 있었던 이런 것들이 이제는 나에게 무의미해졌어. 그러니까 나는 세상으로 나가서 나의 인생을 한번 살아볼 거야. 뭐 그런 걸 말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뭐가 됐든 확장을 하고 싶어 하는 건데요. 보호받고 있었다라는 말도 되죠. 금문 안에 있으면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밖으로 나가게 되면 정말 힘들잖아요. 그게 미로입니다. 그래서 다소 부정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일단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게 나왔고 뭔가 끝이 되는 것도 나와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일로 말씀드린 건데, 사랑으로 보면 뭐냐, 이분이 지금 원하는 것은 어떤 관계 하나를 끝내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서 말하지 못했던 게 있었다는 거죠. 눌러 참고 있었던 뭔가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종결시키고 싶다는 거죠. 하지만 그 관계가 주는 안정감은 있었다는 거예요. 솔직히 워킹 어웨이가 나왔다면 만나고 있던 그 사람은 이런 금으로 만든 철문을 가진 집의 주인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는데 그것이 더 이상 나에게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미지의 세계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로로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나에게 안 좋은 일들이 있을 거야 라고 또 생각은 하는 거예요. 하지만 긍정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보는 것은 새로운 인연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누군가 관계를 끝내고 여러분에게 온다가 가능합니다. 자, 타로를 올려보겠습니다. 5개의 컵 정방향이고요. 5개의 컵 역방향이에요. 이게 밝게 그려놓지만 이게 역방향이에요. 5개의 컵은 7개의 동전 역방향이에요. 이것도 따지고 보면은 안 좋은 카드들의 역방향이기 때문에 좋은 거죠. 킹 오브 컵스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컵 2개가 나왔고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5개의 지팡이가 있네요. 자, 언더라인은 나이트 오브 스워드의 역방향입니다. 그래요. 자, 이렇게 타로가 나와 있는데요. 타로가 조금 특이하죠. 위아래로 그림이 다 있습니다. 위쪽으로 나오는 것들을 읽는 방식인데, 반대편에, 그러니까 즉 역방향의 그림을 다 같이 그려놓은 거예요. 그림에서 뭔가를 많이 유추해야 되는 덱이기도 한데, 제가 보여지는 것은 솔직히 이 워킹어웨이가요, 그 가지고 있는 뜻이 내가 좋은 곳에 있고 내가 그 안에서 보호도 받고 있고 여기 있어도 괜찮지만 나는 만족을 할 수 없고 나는 모험이 되든 뭐가 되든 밖으로 나가겠다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금은보화가 있든 뭘 하든 나는 마음이 안 편했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그런 걸 의미하는 카드들이 나와 있고요. 지금 보면 5 2개에 7 하나가 나와 있어요. 지금 짝수 카드는 단 한 장도 안 나왔어요. 그 말인즉슨 이 분은 변화와 분쟁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콜트 카드가 두 장이 나왔는데 하나는 킹컵이 있고 하나는 나이트 칼이 있어요. 나이트 칼이 지금 언더라인에 있고요. 처음으로 나온 카드가 5개의 컵인데 5개의 컵은요, 여러분, 과거의 무엇인가예요. 과거에 성취하지 못했던 무엇인가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진짜 일을 관두고 확장하겠다, 뭐 인터넷 사업을 하겠다, 뭐가 됐든 그걸 하는 것은 과거에 본인이 한번 했던 겁니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것 자체에 미련이 있고 끝을 보고 싶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해보는 거예요. 즉 후회를 남기지 말자. 만약에 내가 이 워킹어웨이를 하지 않고 이 금은보화가 있는 이곳에서 편안하게 뭐 대기업을 다니실 수도 있는 거고 대기업에서 정말 억대 연봉을 받는 분이실 수도 있죠. 그럼 솔직히 그렇게 살아도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내가 개발한 어플 하나 제대로 터뜨리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 카드예요. 근데 그 어플을 이전에 했다가 실패한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어플로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튼 과거에 무엇인가가 있었는데 실패를 해서 아쉽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 사랑의 리딩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이 과거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과거에서 떠나냐? 아니죠. 현재에서 떠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과거를
제대로 한번 마무리해보고 싶다라는 말은 여러분이 이분의 과거일 수 있다라는 말이고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인연을 하면 늘 과거가 나옵니다. 5번 카드가 있어요. 이건 역시도 불안한 거예요. 내가 미련이 있는 거 한번 해보고 싶어 라고 마음이 드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불안을 조장하는 거죠. 그런 생각조차도 없어야지 편안하게 가는 거잖아요. 5번 카드 대표적인 싸움입니다. 그리고 5가 2장이 나왔다라는 것은 변화의 물결에 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즉 이분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뭔가 변화가 돼야 되는 에너지가 이분에게 지금 들어와 있는 거죠. 킹 오브 컵스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이 분에게 엄청난 사랑을 주고 있는 사람이에요. 엄청난 사랑을. 그러니까 어른적인 사랑이에요. 어린이적인 사랑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아무튼 좀 이렇게 상큼발랄하고 막 뭐 투정 부리고 뭐 짜증나고 싸우고 뭐 카톡으로 화해하고 뭐 이런 사랑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보호해주고 필요할 때 챙겨주고 고민 들어주고 뭔가 배울 게 있고 사랑 안에서도 뭐 이런 사랑에 있었던 거예요. 주인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금문에. 그런데 그 사랑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정도로 뭔가 어른스럽게 나에게 감정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어떤 사람이 아니죠. 그 에너지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안에서 혼란이 있었답니다. 자신이 싸웠대요.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아니야.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자신의 머릿속에서 자신들끼리 싸웠다는 거죠. 자, 이건 조금 다르게 그려놨는데요. 지금 이게 역방향인데요. 역방향이 이제 타협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많이 갖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어떤 의미를 썼냐면 결국엔 승자가 없었다예요. 그걸 의미하는 카드인데 지금 이건 뭐냐면 이 싸우는데 웃고 있어요. 힘이 들고 하더라도 뭐라고 할까요? 지금 나가려고 하는 그 이유 있죠. 앱이라고 본다면 그 이전에 앱을 개발했던 그것만 생각하면 이렇게 웃는 거예요. 복잡 미묘하기도 하지만 또 뭔가가 생각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했던 게 뭐냐면 가면을 쓰고요.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거짓말 카드죠. 이게 역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얼굴을 가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분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랬다는 거죠.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 진실을 말한다는 거죠. 만약에 이걸 어떤 사람으로 본다면 이 사람이 정말 잘해줬는데 이분은 웃으면서 이렇게 감정이 복잡했다는 거예요. 뭔가를 많이 해준다는 거예요, 이분이. 솔직히 이 그림만 딱 봐도 돈을 많이 쓰시는 분 같죠, 지금 이 집의 주인이라면. 그러니까 그냥 쉽게 얘기합시다. 그냥 만약에 이분이 남자분이다 라고 하면 그 상대편이라는 분이 뭐 외제차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뭐 발렌시아가 이런 거 한 달에 한 번씩 사주고 뭐 그런 걸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받을 때 기분 좋겠죠. 좋아요. 웃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좋다고 얘기했겠죠. 그게 얼굴을 가리고 거짓말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7개의 동전이 있습니다. 이게 그 상태였던 것 같아요. 옆에는 그냥 포도도 있고 오렌지도 있고 여기는 샤인머스켓도 있고 비싼 거 딱 아는 거죠. 샤인머스켓 제일 비쌌잖아요. 여기 딱 먹고 있는 거 봐요. 그런 걸 하는 거죠. 탐닉했다는 거예요. 탐닉이 이분이 할 수 있었던 무엇인가라는 거죠. 일로 본다면 그 대기업에서 뭐 일하시거나만 일했을 때 뭐 월급이 많고 주변에서 너 대기업 다녀 너무 좋겠다 차도 뭐 벤츠야 좋겠다 그런 걸 했다면 그걸 탐닉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게 이분은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인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서 가겠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새로운 인연을 보는 거니까 이분이 여러분을 볼 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여러분을 보게 될지 봅시다. 보통 이 카드에서 여러분이 이분의 어떤 관계였는지가 대충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는 느끼기에요. 이분이 여러분하고 상관없는 분 같아요. 이때까지 본 적도 없고 아직 나타나지도 않은 것 같기는 해요. 여러분을 보면 셀프 인덜전스가 있답니다. 아, 이게 뭔가요? 자신적인 탐닉입니다. 내가 제일 잘났어. 여러분을 보면은 내가 제일 잘났고 내가 제일 이쁘고 나 혼자서 책 보고 있으니까 말 걸지 마. 그렇게 본답니다. 여러분을.
그렇군요. 여러분들만 생각한대요. 그렇군요. 아직 만난 것 같진 않아요. 아니에요. 만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토킹이 나오는데요. 토킹이 의미하는 것은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여성분이 지금 노트북에다가 뭔가를 쓰고 있죠. 두 분이 인터넷으로 만나진 어떤 분일 수도 있어요. 여기도 인터넷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떠난다는 것은 인터넷으로 떠난다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지금 채팅으로 뭔가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 분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지금은 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을 보면서요, 이게 상당히 부정적인 건데, 자, 이게 한 20년 전에만 나와도 이 못된 연놈이라고 하는 카드거든요. 그런데 요즘엔요, 이게 그렇게 나쁜 걸까요? 저만 신경 써요. 저 하나만 잘 챙겨도 성공 아닌가요? 이쁜 화장품 바르고 헬스에서 몸 키우고 나 자신을 꾸미고 저는 저밖에 몰라요. 왜요? 문제인가요? 라고 하는 느낌이에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을 볼 때. 그런데 이걸 조금만 바꿔보면요, 자신감이죠. 물론 자신감을 그렇게 쓰지는 않겠지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을 볼 때 이 모습이 이분은 부러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자신이 만들어져 있었던 어떤 테두리 안에서 자신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자신을 가리고 있었잖아요. 마스크를. 만약에 이분이 진짜로 뭐 대기업에 다니고 막 돈을 많이 벌고 이런데 여러분들은 그냥 진짜로 평범한 뭐 일을 한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무슨 뭐 발렌시아가나 뭐 이런 걸 가지 않고 그 H&M이나 자라에서 그것도 세일 때 가가지고 막 이것저것 막 사 입고 싸니까 여러 벌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입어보고 저것도 입어보고 그리고 사진 찍어서 올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돈 모아가지고 해외여행 아니더라도 가까운 데 가서 진짜로 독특한 어떤 우리나라에 숨겨진 어떤 보물 같은 곳 그런 데 가서 맛있는 거 먹고 하는 그런 걸 보면은 부럽지 않을까요? 저는 그 생각이 정말 많이 들거든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대화만 나누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자, 두 분 어떻게 될지 봅시다. 이걸 보면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있겠죠. 이 사랑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좀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에너지를 갖고 있을까요?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Honest Communication 카드가 나왔어요. 진실된 대화 카드예요. 가슴과 가슴으로 전해지는 대화를 기대하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카드가 딱 나오고 나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뭔가에 트랩됐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이든 뭐든 이분이 원하는 삶이었죠. 원하는 삶이긴 했으나 그 안에서 자신의 완벽한 자유라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을 볼 때 느껴지는 게 뭔가 자유 같아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발전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게 뭐냐면 이게 커뮤니케이션이고 여기도 토킹이 있죠. 그러니까 두 분이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만났나? 그런 느낌은 솔직히 안 들어요. 그냥 서로 알아가고 대화의 내용에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할까요? 채팅으로 해서 막 이렇게 알아가게 되다 보면은 어쨌든 만나지 않았을 경우에 최악의 순간에 그 사람과 이어지지 않다 하더라도 오히려 더 진실된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대면에서 만나는 것보다 글로 쓰게 되면은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요, 대화가 정말 진솔한가 봐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숨김없이. 근데 여러분은 숨기지 않을 캐릭터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분이 밖으로 보여지기에는 상당히 포멀하고 뭐 자신의 말 이런 거 잘 안 하고 뭐 이런 사람인데 여러분에겐 다 털어놓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그게 8알이죠. 사랑이. 진실된 대화가 오고 가면은 그때부터 감정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법원이 이때입니다. 진실된 대화를 하는데 왜 법원이 나오죠? 아니 요즘 뭔가 다 꺼내면 법원이에요. 법원 앞에 있는 스벅에서 만난다. 그런 거겠죠. 아이구야. 웨스맨이 있어요. 그렇군요. 부자 남자가 일단 한 명 있어요. 부자 남자. 아하. Great Fortune이 있습니다. 그래요. 약간 허세 느낌으로
리딩을 하자면 이분이요. 로펌에 근무하시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상당히 많이 버시는 분일 수도 있어요. 그 느낌이 정말 많이 들고요. 일단은 제가 딱 펼쳤을 때 원래는 솔직히 콜트하우스가 나오면 이혼과 관련된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뒤에 이렇게 뭔가가 나와요. 그리고 솔직히 이혼일 수도 있어요. 이게 여러분이 이혼을 한다는 게 아니라 이분이 이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이에요. 지금 누군가를 떠나는 거예요. 괜찮았던 환경에서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 숨겨왔던 말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진실만을 말한다기 때문에 여기에 진실만을 말한다라는 카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상황은 나는 내가 마음 안에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너뿐이야 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허세풍으로 가보면 법원이 있고 부자 남자가 있고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엄청난 행운을 갖다 준 사람이면 이분이 로펌에 근무하는 사람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세속에 찌든 거죠. 저도 그 사람과 지금 엄청난 진실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 가능해요. 에너지적으로 본다면 이게 나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나빠요? 부자 남자가 있는데 이 남자는요 무엇인가를 책임지는 사람이고요. 금전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제적 자유가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행운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두 분의 대화를 하다 보면은 뭔가 사랑이 싹트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건데 콜트하우스가 갖고 있는 게 뭐냐면요. 무엇인가 잘잘못이 있는 걸 결론 짓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혼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워킹어웨이가 나와 있고 확장할 것이다까지 나와 있다면 지금 이 카드는 뭐냐? 어떤 결정의 순간 같은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일이라면은 내가 이것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 뭐 이혼이라면 이혼 날짜가 뭐 선고된다든지 뭐든지 아무튼 어떤 결정되어지는 하루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 그런데 웰시맨이 그 옆에 나와 있다면 그 결정되어진다라는 게요. 이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경제적으로 괜찮은 사람이긴 하나 이건 부자 남자잖아요. 무엇인가 어떤 하나가 딱 있게 되면은 더 이제 경제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대한 행운이 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또 그 세속에 물든 리딩을 하게 될 줄 몰랐네요. 여러분들은 약간 돈 있는 사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었나 봐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을 볼 때요. 이걸 꺼냈다면 이거 진짜로 못된 카드거든요. 따지고 보면은 내가 제일 이쁘고 그런데 내가 왜 밥값 내야 돼? 내가 왜 술값 내야 돼? 니네들이 내. 내가 이 자리까지 나와줬잖아. 아니 거기 그 집게다시들 제대로 정리 안 해? 야채는 앞쪽으로 고기 뒤쪽으로 그렇게 하란 말이야.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왜 이게 이분은 여러분의 이 모습을 보고 반한 것 같죠? 저는 왜 도도하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의 룰이 있는 거죠. 약간 그 느낌이에요. 자, 그러면 이 카드가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여러분이 이분을 볼 때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하겠죠. 자, 한 장 열게요. 뭐 이런 게 나올까요? 자, 한 장 더 보겠습니다. 그렇군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새로운 인연을 하면 과거의 사람이 온다라고 했죠. 여러분이 꺼낸 카드는 과거의 카드입니다. 이분을 과거로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과거의 사람이라기보다는 이 사람이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과거의 사람으로 보겠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좋은 추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을 받는 건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 같고, 만약에 이분이 과거의 사람이 아닌데 이분을 보면 솔직히 본 것 같지 않거든요. 두 분은 지금 채팅만 하고 그냥 온라인 상에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뭐 이런 상황 같은데,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상황과 대화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것은 과거의 어떤 사람으로 본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런 사람을 만나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돈이 많고 환경이 좋고 뭐 이런 사람 만나봤는데 그 사람이 돈 많고 그렇다고 해서 하다고 해서요, 여러분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돈 많은 사람 만나서 너무 좋겠다 그럴 것 같죠? 아니에요. 그만큼 맞춰줘야 돼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이 관계가 과거에 내가 겪었던 실수나 뭐 힘든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들이 떠올려지는 것일 수도 있죠.
그래서 시간을 더 끌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 분을 볼 때 확답을 주기는 어렵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는 건데, 이 클락이 또 바꿔서 생각해보면 이 사람이 나에게 오는 게 너무 시간이 걸린다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채팅의 시간이 너무 오래되고 있다. 뭐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아, 만나려면 바로 그 다음날 만나면 되지. 왜 이렇게 자꾸 질질 끌어? 라고 말하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두 장의 조합은 너를 보면 내가 과거가 생각나니 나에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그겁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진실한 대화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 안에 지금 현재 있는 에너지가 얘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허심탄회하게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관계가 된다는 거죠. 자, 그분은 일단 로펌에 있는 분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Within the next few months. 이 카드가 처음으로 나왔다면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이 몇 달 동안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Don't stop이 나옵니다. 아씨, 뭐야 이거 계속 채팅 좀 하고 그냥 때려치울까? 뭐니 너? 돈 많으면 나야? 돈 나도 있어! 라고 하는데 그러지 마라. Improving health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건강을 좀 챙겨라라고 하는 건데, 뭐 코로나 시대에 건강 챙기는 건 워낙 당연한 거고, 뭐 독감 주사도 맞아야 되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 몸을 좀 돌보지 않고 있을 수 있거든요. 뭐 게임을 한다든지, 뭐 이분과 채팅을 너무 오래 한다든지,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체크해라. 몸이 조금 이전보다는 건강이 안 좋아져 있을 수 있다.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 거 같은 게요, 그냥 대화가 정말 잘 통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솔직히 그 채팅 대화를 하다가 만나면 되게 뻘쭘하잖아요. 그런데 한 10년 만난 사람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약간 그 느낌적으로 뭔가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천사들의 조언을 하나 열어볼게요. 이런 것까지 나오나요? New Home이 있습니다. Moving is a step in the right direction for you. 이사하는 것은 너의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첫 걸음이다 라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이 이사를 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이 상황이 아직 벌어진 게 아니라면요, 여러분이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고 나서요, 그러고 나서 벌어질 수도 있는 일인 것 같고요. 그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는 시기는 요 몇 달 아닐 것 같고요. 일단 이사와 관련된 카드이긴 한데, 그냥 요거 자체를 이동으로 본다면 아무튼 여러분들이 그 피지컬적으로, 그러니까 몸이 움직여지는 어떠한 일 때문에 움직여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 그것도 말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기간 카드 열겠습니다. 10월 한 달 안에 어떤 날이 좀 중요한지 보겠습니다. 일단은 튜즈데이가 나오는데요. 화요일입니다. 숫자는 3이고요. 10월 3일 개천절, 13일 제가 입대한 날, 10월 23일 할로윈 되기 한 주 전. 뭐가 됐든 화요일이라는 것과 관련이 좀 있고요. 그리고 3이니까 뭐 3달 정도도 볼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뭔가 창조적이고 기발하게 시작해라.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마커로 이렇게 하이라이트로 이렇게 줄을 그어놔라. 뭐 그런 건데요. 뭐가 됐든 좀 기발한 생각이 필요할 때이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평범하지 않은 방법을 써야 된다. 뭐 그런 것도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러브 오라클 하나 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아무튼 상당히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대단한 분이다? 대단한 분이라기보다는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고 여러분들에게 많은 걸 해줄 수 있는 분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분이 뭔가 큰 거 하나가 정리돼야 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껴지기엔 상당히 그렇게 느껴져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게 뭔지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이분은 이미 많은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솔직히 오늘은 이 이사 같아요. 이 이사를 하는 게 뭔가 큰 무엇인가가 되는 것 같은데, 이분과 함께 살림을 합친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정말 이상한 리딩이거든요.
이분이 원래 살고 있던 집에서 이분이 나오는데 그 집은 정말 돈 많은 집이었는데 이분은 답답해서 나와서 여러분하고 살림 차린다? 뭐 이런 거거든요, 지금 이게. 그 살림을 차리기 위해서 계획을 채팅으로 했다 이거예요, 지금. 이상하죠? 자, 그런 분도 있을지도 몰라요. 자, 카드 한 장 열겠습니다. 트랜스포메이션 카드가 나옵니다. 변화 카드고요. 일러스트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봅시다. 이렇게 하트가 확 불 타고 있어요. 트랜스포메이션, 변신. 다른 어떤 누군가와의 관계는 깊어질 것이다. 조만간에.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고 변화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일단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깊어진다라는 말은 좋은데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전쟁에서 이긴다는 거예요. conquers는 정복이죠, 정복. 그렇다면 뭔가 어려움을 뚫고 나가야 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뭔가 어려움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상당히 깊어질 것 같고요. 당장 뭐 10월에 뭔가가 있다 이렇다기보다는 이분과의 관계가 좀 더 깊어지는 무엇인가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기린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어요. 나에게 다가올 새로운 인연 세 번째, 초밥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의 프로필 심층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카드예요. 사자자리 카드가 나옵니다. 샤인 카드예요. 빛나라 카드입니다. 사자자리가 온답니다, 여러분. 사자자리의 신월이고요. 신월이다 보니까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겠죠. 사자자리, 섹시함의 극치입니다. 이분들은 일단 자신을 잘 꾸며요. 그러니까 뭐 얼굴이 이쁘고 잘생기고 이런 걸 떠나서 본인을 꾸미고 본인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쉽게 다가가긴 좀 어려운 분들일 수도 있는데 하지만 그 뭐라고 할까요? 사람을 끄는 능력이라고 할까요? 그 매력이 정말 대박인 거죠. 그리고 피지컬적인 걸 좀 많이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개자리하고 사자자리가 육체적으로 이렇게 뭐 헬스를 한다든지 몸매가 이쁘다든지 뭐 이런 분들이 좀 많죠. 아무튼 빛나라 이렇게 하고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카드가 두 장이 휙 떨어졌는데 보고만 갈게요. 일단 기프트가 있어요. 선물로 온 거고요. 그 다음에 쉐이프 시프터도 있어요. 모양이 바뀐다는데 이게 우리 진화한다라고 하잖아요. 뭐 벌레가 이렇게 뭐 송충이에서 뭐 이렇게 나비가 되고 뭐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의미를 하지만 좀 뚱뚱했는데 뭐 운동을 해가지고 살이 빠져서 뭐 쉐이프가 이쁘게 바뀌었다 뭐 이런 것도 의미를 하고요. 뭐 에너지로 본다면 그 에너지 모양이 바뀐다 뭐 이런 것도 의미를 합니다. 뭐가 됐든 변화가 있다라는 거죠. 좋은 거예요. 이분의 에너지를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샤인이 나오고 기프트하고 쉐이프 시프터가 나왔죠. 이게 지금 이분의 에너지를 꺼내는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이 이분에게 선물인 거고 쉐이프 시프터 이분의 삶 자체의 모양도 바뀌고 그리고 샤인이 되다 보니까 이분이 좀 약간 다운되어 있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나서 좀 밝아지고 헬스클럽 다니면서 몸짱도 되고 뭐 이러는 것 같기도 해요.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챌린지 카드가 나와요. 도전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제가 지금 꺼내고 있는 건 이분의 현재를 보는 건데 뭔가 도전을 해야 되는 일이 있나 봐요. 약하게 보면은 살 빼는 것도 도전이죠. 뭐 헬스클럽 가서 뭐 몸을 이렇게 가꾸고 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일 때문에 도전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뭔가 새로운 것을 창업을 하거나 그럴 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하나하나씩 풀어가는 것도 챌린지일 것이고 여러분들과의 관계로 본다면 이 말이 여왕이네요. 그죠? 여기 보니까 여왕 자리가 하나 비어 있거든요. 이걸 갖다 드리게 되겠다는 거죠. 체스에서 여왕이 정말 많은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이리저리 갈 수 있는 데도 많고 나 사자자리고 되게 섹시한데 너 나 한번 가져볼래? 약간 이 느낌. 그런 느낌일 수도 있겠어요. 자, 에너지를 좀 올려봅시다. 일로 본다면 틀림없이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새로운 것을 시작하면은 하루하루가 다 도전입니다. 어디선가 다 일이 자꾸 이렇게 터지고 하다 보면 그걸 또 다 수습을 해야 되니까요. Thinking Man 있고요. Personal Healing and Happiness도 있고요. 자, 마지막 카드는 Man Holding a Coin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요. 리마리오라고 옛날에 있었잖아요. 개그맨 중에. 약간 느끼하고 막 기름 흘러내리고 약간 그 느낌이죠. 머리를 이래서 이래요. 머리를. 그냥 머리도 이렇게 웨이브 말고 그냥 생머리였으면 좀 덜했을 텐데. 아니야. 생머리도 남자가 하고 수염을 길러놓으면 좀 느끼하긴 해요. 아무튼 상평 통보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가서 이렇게 동전을 하나 가져왔어요. 돈을 들고 있는 남자입니다. 돈을 들고 있는 남자는요.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라는 것을 가장 많이 의미하지만 너를 책임지겠다라는 게 좀 강해요. 하트를 들고 있는 남자도 있거든요. 지금 이 카드 안에. 그러면 하나에서 열까지 감정인데 이건 감정이라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이라는 사람을 딱 봤을 때 느껴지는 이분의 계획 같은 거예요. 그런 게 보여진다는 거죠. 아니면 진짜 이 그림에서처럼 이분이 돈이 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 도전을 좀 받아볼래? 나 빛나는 사람이야. 내 도전 가능하겠어? 라고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어요. 아무튼 준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것도 의미를 해요. 자, 그런데 돈도 있고 느끼하고 웨이브 파마에 도전해볼래? 뭐 이런 것도 하지만 마음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분도 벌집입니다. 힐링을 하고 있었나 봐요. 상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상처는 뭐 사랑에 대한 상처일 수도 있지만 일을 하던 게 뭐 잘못돼서 실패를 했을 수도 있는 거고요. Door to personal healing and happiness. 개인적인 힐링과 행복의 문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문 카드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Door to 머시기 하는 카드들이 이 오라클에 있는데 이 도어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그 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힐링을 하고 행복해지는 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들과의 리딩을 보는 거니까 여러분들과 뭔가를 시작함과 동시에 이분은 행복해지는 거죠. 그런 상황이에요. 자, 옆에는 싱킹맨이 있습니다. 이 카드가 제일 처음에 나왔는데 이분이요. 원래는요.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리가 깊다. 물론 가능해요. 하지만 제가 느껴지는 부분은 뭐냐면 어떤 힐링이 될 수 있는 일을 겪었는데 그 안에서 생각 모드가 됐다라는 겁니다. 솔직히 띵킹맨은 새로운 사람의 출현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을 시작했다도 가능은 한데 어떠한 일정 기간 동안 이분은 생각 모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은 정말 깊이 들어간 거예요. 깊이. 하지만 겉보기에는 이렇게 상평 통보를 들고 나 좀 가지고 있어. 나의 도전을 받아주겠니? 나 되게 빛나. 이러고 있다라는 거죠. 이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이 왔기 때문에 문이 열린 거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자, 타로를 올려봅시다. 아까 그 일 얘기했었잖아요. 어떤 일을 하는 부분이라면 그 일을 정말 오랫동안 준비했나 봐요. 그리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몇 번이고 실패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실패라는 것은 시작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빵가게를 하든 치킨집을 하든 뭘 하든 마음 먹고 이제 하려고 딱 했는데 뭔가 엎어지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꺼낸 게 챌린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얘가 튀어나왔거든요. 이게 지금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봐야 되지? 일단 이 방향으로 나왔으니까 이렇게 보겠습니다. 윌이 뒤집어져 있어요. 윌이 뒤집어져 있어요. 일단 놓을게요. 계속 따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다가 멈췄는지 기억도 안 나요. 자, 데스가 있네요. 그렇군요. 윌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맞나 봐요. 자, 계속 따라가겠습니다. 한 장 더. 8개의 지팡이가 있고요. 아이구야. 7개의 동전. 언더라인을 봐야 되죠. 언더라인은 나이트 오브 컵스의 정방향입니다. 요 앞서서 믹서기하고 기린 때도 말씀드렸는데 새로운 인연 리딩을 하면요, 여러분. 오늘 바보타로 처음 오신 분들도 있죠. 과거의 분이
돌아온다.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확률적으로 보면은 약간 85%예요. 이분도 여러분들의 과거의 전상대편이다. 가능해요. 그 가능성의 문을 열어준 게 언더라인입니다. 자, 이게 컵을 들고 돌아왔다죠. 요게 제외 카드예요. 만약에 요렇게 됐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텐데 요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분이 여러분들의 전상대편이다 라고도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분은 여러분을 선택합니다. 선택, 되게 말이 그렇네요. 여러분이 선택 안 하면 선택 못 받는 거죠. 뭐가 됐든 여러분에게 뭔가를 할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게 이분이 그래야겠다 라고 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이분이 너무 오랫동안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생각 역시도 따지고 보면 힐링이거든요. 아무튼 어떤 일이 하나 있었고 그 일 때문에 이분이 생각 모드가 됐고 계속 이렇게 수정을 보면서 답을 찾았던 거예요. 뭔가 나에게 선명한 무엇인가가 머릿속에 들어왔으면 좋겠어. 그 일이라는 것을 내가 마음속에서 완벽하게 정리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때 그런 행동을 했었고 그런 결과가 왔으니까 이제는 그러지 않아야겠다라든가 뭐 아무튼 뭐든 간에 그 일이 정리되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이유는 뭐냐? 윌이 일단 뒤집어져 있었어요. 윌은 돌아가야 되는 거죠. 바뀌니까. 그런데 멈춰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이분의 인생이 멈춰 있었어요. 시간은 흘러가지만 밥도 먹고 똥도 싸지만 그냥 늙어만 갔다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 없이. 그랬다는 거죠. 그 상황에 이 분이 변화를 하게 되는 수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변화를 줬어요. 자, 데스는요, 엔딩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엔딩은 뭐냐면 이전까지의 안 좋았던 것을 접고 그것을 엔딩하고 변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딩이 됐으니까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한다. 이 개념이 아니라 안 좋았던 부분들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는 거라는 의미가 크죠. 자, 그런데 사랑을 가지고 왔어요. 다소 가볍고 좀 믿음직하지 못할 순 있으나 상당히 상큼발랄하게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분이 상당히 열심히 하겠다라는 각오로 오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카드 8개의 지팡이 카드가 나왔습니다. 8개 지팡이 카드는 이렇게 지팡이 8개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카드인데요. 디바인 인터벤션이라고 해서 우주에서 여러분에게 뭔가 방해 공작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이 7시 20분에 집에서 나오면 지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철도 딱 그 시간에 맞춰 탈 수 있고 이런 건데 그날도 그 시간에 나왔는데 전철이 아무튼 이상하게 돼서 고장이 난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급하게 뛰어나갔어요. 전철역에서 나와서 그래서 택시를 잡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우르르 사람들이 다 나오다 보니까 택시가 안 잡힌 거죠.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저 같은 방향인데 같이 가시죠 해서 그 사람과 합승해서 회사를 간 거죠. 그래서 고맙다고 해서 명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카톡 풀렸고 같이 이렇게 얘기도 좀 하고 뭐 그런 상황이 진행된다고 가정합시다. 자, 여기서 디바인 인터벤션은 뭐냐? 전철이 고장났다는 거예요. 전철이 고장났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소위 말해서 우주의 방해 공작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걸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그림은 어떻게 그려놨냐면 약간 양치기 소년 같아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양치기 소년이 아니라 이 목장에서 일하는 소년인 것 같은데 너무 양을 몰고 다니는 게 힘든가 봐요. 그래서 이 울타리를 뛰어넘었어요. 나 드럽고 안 입고 와서 이렇게 안 할래. 나 도망 나갈래. 그래서 지금 여기 잔디밭에 나가려고 한 거죠. 이 돌출 행동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떤 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과의 리딩을 보는 거니까 여러분들과 사귀어 보자가 된 거예요. 힐링하고 있었죠. 생각 모드 하고 있었죠. 인생이 멈춰 있었죠.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자신의 어떤 일만 한 거예요. 돈을 안 썼나 봐요. 그래서 돈을 모았나 봐요. 그래서 맨홀딩 코인일 수도 있겠는데 뭐 아무튼 그 상황에 여러분이 나타난 거예요. 이 분의 이 위를 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분이 이 울타리를 뛰어넘는 거예요. 변화를 해야겠다라는 에너지가 들어오게 된 거죠. 이건 이분이 만든 게 아니라 이 에너지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제까지만 해도 양 잘 몰고 다녔는데 누구죠?
강아지 한 마리 있잖아요. 양치기 할 때 그 양을 모으려면 그 애랑 같이 재밌게 살았는데 이 마음이 들다 보니까 갑자기 울타리를 뛰어넘는 거예요. 이게 디바인 인터벤션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내가 내 욕심 좀 내겠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솔직히 뭔가를 전혀 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제철 과일들이 다 있는데도 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다 관심 없어요. 솔직히 이 모드가 이 모드예요. 그런데 바뀐 거예요. 이제 내가 농사를 지었던 이 과일들 이제 수확하자. 내가 먹자라는 거죠. 사랑이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분이. 그러니까 이전에는 힐링 때문에 사랑 자체를 안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을 보자마자 이분이 생각한 거는 사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챌린지는 저는 그 생각이 좀 드는 게 뭐냐면 이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에게 사랑이라는 것을 갖고 온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도전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 때문에 지금 약간 마음의 상처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을 한다는 것 자체를 안 하려고 했던 거예요. 약간 피했던 거죠. 여러분이 이분을 별로 안 좋아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분은 여러분을 보면서 이런 에너지가 생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이분에게 온 거예요. 이분이 여러분에게 간 게 아니에요. 에너지적으로 이분을 위해서 우주가 여러분을 보내준 거예요. 자, 좀 중요한 카드를 꺼내봅시다. 이분이 여러분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지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 카드가 이제 열리면 보통은 이제 막 전상대편이었다, 뭐 어쨌다 저쨌다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오던데 좀 겁이 납니다. 근데 제가 느껴지기에는 상당히 멈춰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에게 가는 건데 이게 이제 재회 카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하다가 여러분에게 재회를 하겠다라는 의미도 되거든요. 한번 열어볼게요. 여러분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healthy choice가 나옵니다. 일단은 갈등은 하는 거예요. 이건 갈등입니다. 건강한 선택을 해야겠어. 나한테 여러분이라는 사람을 선택하는 게 맞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내가 사랑을 선택하는 게 맞을까라고 하는 것도 포함을 하는 겁니다. 자, 한 장 더 볼게요. 마스크를 꺼내네요. 여러분들이 이분에게 뭔가 말하지 않고 있는 게 있다라고 생각하나 봐요. 그러니까 저는 밀당으로도 보여지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분에게 여지를 안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얼굴을 가리고 있단 말이에요. 말을 하고는 있는데 그 안에서 다 말을 하지 않는 뭔가가 있어 라고 지금 생각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진심이 느껴지진 않는데요. 솔직히 이 마스크 때문에 여러분들과 뭔가를 하는 게 맞을까? 라고 생각하는 카드 같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도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분에게 마음의 문을 안 연다는 거겠죠. 자, 두 분 어떻게 될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을 막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시동을 걸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몰지 않았던 자동차에 시동을 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시동 잘 안 걸리잖아요. 배터리가 방전돼 있을 수도 있고 시행착오들은 있겠지만 이분은 정말 가고 싶어하는 뭔가가 있는 것 같거든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두 분 사이에 에너지가 뭔지 볼게요. 이 에너지가 제일 중요한 거겠죠. 두 분 사이는 Unexpected Connection 카드가 나옵니다. 예측하지 못했던 연결이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이 밑엔 뭐라고 돼 있냐면요. Opposites Attract라고 돼 있어요. 반대적 끌림이에요. 지금 이 분이 여러분을 볼 때 반대적인가 봐요. 근데 여러분도 이분을 볼 때 똑같이 반대적으로 느끼겠죠. 여러분이 마스크를 쓰고 있다라면은 여러분도 끌리는데 이분은 나랑 안 맞아 라고 생각을 해서 뭔가 다 말을 해주지 않고 있다 이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엄청나게 끌린다는 카드예요. 보겠습니다. 무슨 첫 번째 카드부터 연인 카드가 나옵니다. 대박인데요. 근데 이제 러버스가 큰 선택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따라가 보겠습니다. 패스웨이가 있고요. 그렇군요. 자, 하나 더. 마지막에 메인 피메일이 있습니다. 이게 뭐죠? 자, 제가요, 여러분. 이게 나오니까요.
오랜만에 소름이 좀 돋았는데요. 저는 구독자 1,400명, 곧 4년차, 유튜브의 고인물이라고 불리우고, 유튜브에서 이제 보통 퇴출당하는 시기에 놓여진 타로 리더입니다. 저는 극단적 리딩을 하며 구독자님들에게 해서는 안 될 말도 하고, 소위 말해 아웃사이더죠. 저는 저의 리딩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댓글로 뭐 정확했다, 맞다, 뭐 이런 말씀 해주시는 거 정말 고맙지만 저는 제가 리딩하고 나서도 죄책감을 느껴요. 뭔가 말을 하긴 했는데, 그리고 나 자신으로는 거짓말이라고 느껴지진 않아. 이 카드가 있는 그대로를 말했어. 그런데 그 결과론적인 게 여러분에게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엄연하게 엔터테인먼트의 영상물인 건데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시켰어. 그러니까 나는 죄책감을 느껴야 돼 라는 게 좀 있어요. 그런데 이 카드는요, 여러분에게 너무나 중요한 카드예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재미로 봐주세요 이러고 그냥 넘어가 버리고 그냥 여러분에게 조회수나 빨고 전 돈이나 벌고 이러면 되죠. 그런데 이 초밥을 고르신 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리딩인 것 같아서 저가 뭐라고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제가 뭐라고. 자,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을 꺼내줬어요. 이 카드가. 이 사람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의 사랑입니다. 이분과 연인이 되는데요, 그 안에 우여곡절도 있을 거예요. 솔직히 우리 그 바보 타로에서 늘 말하는 바람을 핀다, 뭐 어쨌다 저쨌다, 뭐 그런 것 때문에 속썩이냐? 뭐 그럴 수도 있죠. 그 플러스 이분의 삶이 어려워지거나 여러분들의 삶이 어려워지거나 뭐가 있든 간에 이 사람이 여러분 삶에 들어왔어요.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여러분이 이분에게 보내진 거 맞아요. 근데 이 분이 멈춰져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기름을 부어준 거예요. 차에 휘발유가 없었는데. 그래서 이분의 인생이 돌아가면서 여러분도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카드는 뭘 말한 거냐면요, 두 사람이요, 이 시점에서 만나기를 시작하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순탄하지 않을 거예요. 이 분이 여러분에게 해줄 것은, 나는 죽어서 땅에 묻힐 때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들고 눈물도 많이 흘리고 했으나 그 사람에게만큼은 나는 사랑받았다 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성적으로 컨트롤이 안 돼요. 그 살면서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다면 됐어, 그런 사람이면 너무 딱 싫어, 그냥 아무런 거 없이 그냥 순탄하게 가는 사람이 나. 이 사람은 여러분이 공책에 적을 수 없는 끌림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 사람 인생에 있게 될 거예요. 이 사람도 여러분에게 상처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이 사람도 같이 늙어갈 거예요. 여기 두 사람이 있죠. 이 두 사람이 이 길 위에 있는 겁니다. 러버스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은 이렇게 될 거예요. 이 사이에 다른 카드가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이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나중에 땅에 묻힐 때 나는 이 사람의 주인공이었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솔직히 이렇게 리딩 안 해도 되거든요. 되게 막 있는 척 하죠.
집가집게 뭐라고. 참. 학고 유튜버 주제에. 그렇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딱 카드가 열렸을 때, 야, 마지막에 무슨 카드가 나오려고 이렇게 나오고 있지 했는데 이게 딱 나오니까요. 그 생각이 탁 들었어요. 이 사랑이요, 시작된 거예요. 다음 달에 새로운 인연이 왔어요. 박수 칠 그런 류의 리딩이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꺼냈잖아요. 이 사람이랑 가는 게 맞을까? 시작부터 이렇게 순탄스럽지 않아요. 엄청나게 끌리는 거예요, 이게. 끌리는 게 이유가 없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걸 설명 못할 뿐이죠.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해봤어요? 이런 사랑하기 싫어요. 순탄한 거 좋아. 다 싫어. 정말 그럴까요? 내가 이제 하늘나라로 가기 바로 직전에 너무 순탄해서 다행이야. 이게 좋을까요? 아니면 적어도 그 사람에게서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힘들었지만 나는 그 사람의 주인공이었다가 더 나을까요?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해 주시기 바라요. 자, 중요한 카드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이분을 보고 어떻게 느낄지 볼게요. 선글라스입니다. 둘 다 이러고 있어요, 지금. 시작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도 이분을 눈 가리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진실을 꺼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에서 마스크를 보는 거죠. 왜 나에게 진실을 열지 않지? 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선택하지 않아야 되나? 생각할 거예요. 하라고 하세요. 여러분도 이렇게 계속 보세요. 선글라스 끼고. 하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어차피 두 분은 이어질 거예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제가 말했잖아요. 카드를 열면은 재회가 나온다고. 재회 카드입니다. 부활이에요. 이 사람이 과거의 사람인가 봐요. 그러면 이전에부터 시작이 됐다는 건데, 이걸 재회로 보지 않는다면요, 그냥 여러분의 사랑이라는 게 이전 상대편으로 이렇게 한 단락이 마감이 됐잖아요. 근데 그건요, 잡지 사면 주는 부록이에요. 이 사랑은요, 여러분 인생의 메인이에요, 메인. 그래서 여러분이 죽어있던 사랑이 부활한다, 이것도 가능하지만 제가 느껴지기에는 여러분의 사랑이라는 카테고리의 인생이 깨어나는 거예요. 오라클 올려봅시다. 되게 별 얘기 아니면서 되게 거창하게 얘기하죠. 저는 이런 리딩도 하게 되네요. 커뮤니케이트 클리어리가 나옵니다. 대화를 할 때 명확하게 하랍니다. 느껴지는 건 뭐냐면 두 분이요, 느낌적으로요, 안 사귈 것 같아요. 향후 몇 년간 서로 알아가고 그냥 아는 사람이 됐고, 그 사람 싫어, 얘 됐어, 얘. 뭐지? 여러분이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속내를 모르겠어, 이상해. 그러면서 계속 부딪힐 거예요. 계속. 이분이 어려운 일이 있거나 여러분이 어려운 일이 있거나 그럴 때 어느 순간 눈 떠서 정신 차려보면 이분이 여러분 옆에서 토닥거려주고 있는 거죠.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면 같은 침대에 누워있게 되는 거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Ask for help from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라.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으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안 들으셔도 돼요. 안 들으셔도 돼요. 믿어라. 뭘 믿어야 될까요? 여러분도 선글라스 끼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두 분 다 뭐가 있냐면 약간 좀 서로를 의심하는데 그 기전은 사랑에 대한 어떤 배신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조심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럴 필요는 없으실 것 같은데 서로 믿지 마세요. 상관없어요. 그리고 안 사귀셔도 돼요. 괜찮아요. 지금 안 사귀는 거기 때문에. Your desire is within reach. 카드가 나옵니다. 너의 욕망은 지금 도착점 근처에 있다. Have faith. Everything is working in your favor. 믿음을 가져. 모든 것들은 너가 바라는 대로 다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의 욕망이 이루어진대요. 그렇다는 거죠. 숫자 8번이 나옵니다.
10월 8일, 18일, 28일. 팔자가 들어가는 날짜가 좀 중요할 거고요. 뭐 8일 뒤, 8주 뒤인데 8일 뒤 정도 되면 이제 10월 초가 되겠죠. 그리고 8주 후면 2달이잖아요. 그러면은 뭐 11월 뭐 요쯤도 되겠죠. 아무튼 숫자 8이 들어가는 날짜가 좀 중요하다.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되고요. 모든 것은 잘 진행되고 있다. Everything is in progress. 자, 잘 진행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못 느끼겠지만 잘 진행되고 있어요. 재회 같지 않아요. 억지로 재회라고 구겨 넣어서 봐도 볼 수는 있는데 재회 같진 않아요. 한 장을 열겠습니다. 어떤 남녀가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뭔가 약간 슬퍼 보이는데, 그죠? 뭐라고 돼 있을까요? Romance. Cupid arrow strikes. 로맨스가 있답니다. 큐피트의 화살이 파격했대요. 스트라이크 했대요. 왜 저는 여러분이 부럽죠? 그런 거 있잖아요. 나한테 상처를 주든 앞으로 괴로움을 주든 뭘 하든 어떤 사람의 진짜 사랑을 받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런 사람 필요 없어요. 아무튼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지금 이게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런데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굽이굽이 길에 이렇게 비포장 도로거든요. 그래서 힘든 일도 있고 할 거예요. 그런데 그래, 바보타로라는 걸 봤는데 그렇다더라. 아유, 그렇겠지 뭐 라고 생각하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그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이분은 여러분을 사랑할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인 거예요. 자,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초밥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자, 오늘 또 진행을 해본 새로운 인연 해봤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저는 또 새로운 리딩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러브였습니다. 바이.